결국 좋은 사료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높은 사료가 아니라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료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는 사료는 단순한 먹이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료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식품이고 여기에 있는 영양소의 균형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이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영양소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근육이나 피부, 털, 면역세포, 호르몬이나 효소 등을 만드는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기초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백질의 출처나 품질, 또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육과 육분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보아야 할 요소들이 됩니다. 만약에 사료 2개가 모두 단백질 함량이 30%라고 적혀 있다면 이 제품들은 영양 가치가 같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육류나 생선류, 알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완두콩이나 렌틸콩, 병아리콩, 대두와 같은 여러 가지 콩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안에 어떤 아미노산이 들어있는지를 꼭 살펴봐야만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균형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백질 30%라도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이 높은 사료가 영양학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는 사람의 영양으로 현재는 육식성 잡식 동물이고 고양이는 순수하게 육식성 동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식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식성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어야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진화가 되었어도 반려동물의 소화기관과 영양요구는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나 무기질 등의 부가적인 영양소를 함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한계점도 존재를 해요. 일부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함량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은 아니에요. 반려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식물성 단백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영양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흔하게 보는 사료 용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생육이라는 것과 육분이라는 것입니다. 생육은 신선한 고기 자체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생육이라고 합니다. 닭고기나 연어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대표적이고요. 이 생육들은 수분 함량이 높고 풍미가 좋아서 기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육분은 육류의 원료를 건조한 다음에 분말의 형태로 가공한 것을 육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농도가 높고 보관과 제조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육이 무조건 좋고 육분이 무조건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도 원료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육분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료의 출처와 품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육류 원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료의 신선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산물의 여부, 세 번째는 렌더링의 온도와 시간이 이러한 품질을 결정하는 3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료를 선택을 할 때는 단백질의 함량, 육류 원료의 함량, 또 어떤 육류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원료의 품질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웰츠 사료는요, 프리미엄 생육을 포함한 육류 원료를 80% 이상 사용하고 있죠.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집중한 레시피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웰츠의 주 원료인 생닭고기는 식품 등급의 원료와 냉동 보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장, 머리, 다리와 같은 부산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렌더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 처리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습니다. 웰츠와 같이 육류 함량이 높은 사료는 성장기의 반려동물이나 활동량이 많은 반려동물, 근육 관리가 필요한 노령의 반려동물이나 또 식성이 까다로운 반려동물에게 좋은 선택지로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료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설계하는 식품이고, 그 건강 설계의 중심에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사료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높은 사료가 아니라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료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사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고, 정말 좋은 사료와 그렇지 않은 사료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요? 고양이는 웰츠 같은 사료는 저는 적극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저도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단백질을 좀 안 좋은 걸 주거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맡았을 때 좀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으면 고양이는 절대 입을 안 돼요. 그래서 사료를 바꾸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웰츠같이 이렇게 생육이 높은 것을 주게 되면 고양이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80%라는 비율이요, 진짜 높은 비율이에요. 보통은 사료는 40%. 그럼 나머지 60%는 주로 뭐냐면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써야만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생육 단백질을 80%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